쓰레기통. 쓰레기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호국 보훈의 달 특집. 지난주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 안동김 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안중근 의사, 안중근 선생님의 수능 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면 아무래도 하얼빈 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5억 아시아인을 대표해서 아주 그 못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함으로 해서 세계만방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아주 과시한 참 잊을 수 없는 영웅이시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 이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능 안시인데, 수능은 지금의 영주의 이제 수능현이라고, 옛날에 이제 수능현이라 조그만 동네가 이제 수능인데, 부석사 영주 자주 갔잖아. 영주 부석사 태환이랑 그 영주 부석사 있는 그 동네가 이제 수능인데, 시조는 안잠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한학을 공부할 적에 글자를 읽을 때 아들 자자 아름다울 미자 이렇게 하더라고, 다른 분들이, 후손들도. 근데 아들 자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대 자자라는 뜻도 있다고. 그대. 그러니까 그 시조 할아버지의 휘자, 시조 할아버지의 이름에도 깊은 뜻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대는 아름다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그대는 아름다운 덕을 지닌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잠이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상호군, 광산김가에도 상호군파가 있는데, 그 상호군이라는 게 뭐냐? 상장군. 상장군, 대장군 그래요. 상장군을 고려 말에 상호군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런 기회에 상호군이라는 게 상장군, 무관의 그 장군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상호군의 추증,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증직을, 후손들이 잘 되면 이게 증직을 받아요. 지금도 추서라고, 만약에 경위로 큰 공을 세우고 세상을 떴다 그러면 경감, 이게 승진을 하듯이 그 추중이라 그래요, 그걸. 그런 제도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건데, 안잠이라고 하는 어른이 이제 시조시고, 아무래도 수능 안시 문성공 안향이라는 분의 본명이 원래 안유였어. 부드러울 유자. 안유였다가 이제 안향으로 했다가 또 안유로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단종의 아버지 문종, 세종의 장남인 문종이 이름이 이향이야. 이향. 그 이름을 피하려고 안향으로 했다가 안유로 했다. 이제 이런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양반은 고려의 문과에 급제를 한 다음에 승진의 승진을 이제 거듭하게 되고, 이제 왕과 공주를 호종. 이때 공주는 충자가 들어가는 왕의 부인들은 거의가 다 원나라의 공주들이야. 그러니까 공주로 호종했다고 하는 건 왕들로 호종을 했다, 모시고 원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주시는 과정에 거기서 이제 성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주자학, 주자학에 관련된 주자서, 주자학에 관련된 책을 직접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주자학을 최초로 도입한 분이지. 그러니까 올 때 공자님과 주자의 그 화상을 이제 그 화원들에게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걸 모셔와가지고 집 뒤에다가 조그마한 정사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자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분으로 문묘에 배양된 분이지. 고려 때 딱 2분밖에 안 계셔. 안향하고 정몽주.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향의 제자가 백이정 선생이고, 백이정 선생의 제자가 익제 이재현 선생이고, 이재현 선생의 제자가 목은 이색 선생이고, 이색 선생 제자가 정몽주 선생이야.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 유학사의 아주 비조라고 할 수 있는 문성공 안향인데, 소수소원, 그 부석 사람 밑에 소수소원 있잖았어. 이런 기회에 소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을 소자에 닦을 숫자예요. 이을 소자, 실사변에 부를 소자 쓰는 이을 소자에 닦을 숫자인데, 그 맥이 끊긴 유학을 이어서 다시 수학하게 만드신 공이다. 공이 있다. 그래서 끊긴 유학의 맥이 끊길 뻔했는데 그걸 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도운 분이다. 그래서 소수야. 소수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많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 명종이 사액을 한 서원이 소수 서원이 거기에 모셔진 분이 문성공 안향이시다. 또 이제 안향 선생의 아드님이 안욱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 우자가 이제 어조사 우자에 그릇기자를 쓰는 안욱이 선생도 아버지 못지않은 대학자여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안향과 안욱이를 포함해서 11대 내리 11대를 문과에 급제한 거야. 우리가 나주정시 때 9대 옥당 그랬잖아요. 9대 연벽 그랬잖아. 이 집안은 고려 때 11대를 아주 그 끊기지 않고 문과에 급제한 집안으로 아주 고려 때 아주 혁혁한 집안이고 또 소수서원에 안향 선생과 함께 배양된 안축이라는 분이 계신데 안축. 이 양반은 안향 선생의 삼종손이야. 그러니까 안축의 할아버지가 팔촌 동생이 되시는 거야. 안축의 할아버지가 안향 선생의. 이 양반은 문과에 급제한 뒤로 관동별곡과 죽계별곡이라는 그런 별곡을 써서 나중에 많은 분들의 그 존경을 받게 된 안축이라는 분이 바로 이제 고려 때 유명한 분이고 조선조에 내려와 가지고 삼형제 아주 대학자가 있는데 안위, 안현, 안상 이래. 안위 큰형은 병조판서까지 지낸 분인데 경국대전을 편찬한 대석학으로 학자이고 둘째인 안현이라는 분은 정승도하고 청백리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안현이라는 분이 계시고 막내인 안상이라는 분이 참 재밌는 분인데 이 양반은 국악사에 아주 족적을 남긴 분인데 악보 있잖아 악보. 네. 검은고 악보, 검은고 보, 고, 북에도 이게 장단이 있어야 되잖아. 고보, 장고보 이렇게 악보를 정리하신 분이어가지고 임진왜란 이전에 음악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안상이라는 분이 계시고 요즘에 와서는 그 재밌는 분이 안창남 선생이라고 안창남 연세가 한 7, 80 넘으신 분들은 어선풀이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떴다 보아라 안창남 그런 얘기가 있었대. 나 태어나기 전에 그 안창남이라는 분이 바로 이제 손흥한 씨 중에 참 특이한 경력을 지니신 분이고 뭐니 해도 우리는 뭐 안중근 의사와 도산 안창원. 안중근 의사는 삼흥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의병운동에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공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이렇게 저격함으로 해서 우리의 참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과시를 하고 결국은 옥중에서 순국을 하시게 됐는데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조마리아라는 분인데 네, 이 양반은 배천조씨셔. 사실은 이제 배천조씨 때 이 어머니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마리아 여사께서 안중근 의사가 옥에 갇혀 계실 때 편지와 함께 수의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때 편지를 같이 보내셨죠.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나오너라 이렇게. 나도 몇 번 이 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런 안중근 의사가 있기까지 그런 어머님의 그 깊은 이거야말로 깊은 사랑 아니겠는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참 부모님에 대한 그 최고의 불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모님 앞에 세상을 뜨는데 이런 그 큰 뜻을 지닌 어머님이 참 우리 참 대한민국에 바로 얼마 전에 계셨던 우리의 어머니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참 그 어머님의 그 자제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현대 인물로는 안씨들이 아주 고려 때부터 그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아주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몇 분만 좀 소개해. 네, 이 테마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배우로는 국민 배우시죠? 우리 안성기 배우. 안성기 씨. 계시고, 네, 안성기 씨 계시고 그리고 야인 시대라는 드라마에서 우리 청년 김두한 역할. 김두한. 네, 안재모 배우. 사극에서 왕 역할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안재모 배우가 있고 그리고 그 가수 중에는 엄마도 참 좋아하시고 우리 안치환. 네, 꽃보다 아름다워.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 제목 좋습니다. 네. 우리 안치환 민중가요 부르시는 안치환 씨 계시고 그리고 야구 선수 중에 안치용 선수는 LG에 있다가 이제 SK로 넘어간 난세영웅이라고 별명이 난세영웅인데 안치용 지금은 나도 그 선수 좋아해. 네, 해설위원 하고 있는 안치용 선수 있고 그리고 몇 년 전까지 기아 타이거즈에 있다가 롯데로 이적한 우리 안치홍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응한 씨 명심보감 순응한 씨 편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중근 의사는 아주 명필이셔가지고 여순 옥중에서 많은 유목을 남기셔서 좀 문화재로도 지정된 글이 있을 정도로 아주 명필이신데 여러 유목 중에 내가 눈에 띄는 글귀가 하나 있어서 백인당중 유태화라고 백인당중 유태화 이게 어원이 좀 있는 내용이라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당나라 때 장공예라고 하는 분이 부대가 이 3대가 한 집안에 살아도 지금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집안인데 부대가 한 울타리에 살아요. 부대가 오손도손 살아.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을 지나가다가 장공예를 불러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신기한 게 아니야 부대가 이렇게 한 집안에 모여서 화목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랬더니 갑자기 종이를 갖다 그러더니 참을인자를 100자를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참을인자 100자 100번을 참았더니 이런 큰 화목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즘 소통과 화합 이런 얘기인데 화합을 하려면 서로 간에 참아야 돼. 참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고 멈춘다고 하는 것은 조심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구수휘연하고 신수휘행하라. 입으로는 말을 컨트롤하고 몸으로는 행동을 컨트롤해라.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라. 언행을 조심해라. 참는다는 게 뭐냐? 언행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는 것이고 그러한 서로의 참음이 있을 때 서로한 조심하고 인내가 있을 때 모든 세상이 화합하고 화목해진다. 그래서 백인당중 유태화 이 구절을 꼭 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국보훈의 달 특집 오늘은 우리 안중근 선생님의 순응안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 곽재우 장군, 망우당 곽재우 장군, 곽재우 장군의 현풍곽씨, 현풍곽씨, 현풍 좋은 동네입니다.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현풍곽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